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명 직후에 러시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러시아 구성주의를 다뤘습니다. 철저히 기능적이고 이성적인 그들의 디자인은 모더니즘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이 구성주의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졌던 급진적인 예술운동, 바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입니다. 이 두 운동 모두 기계나 속도 같은 걸 숭배했지만 한쪽은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 반면 다른 한쪽은 모든 전통을 폭파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선택했는지, 오늘은 그 미래주의의 탄생 배경과 이념, 그리고 그게 당시 정치 상황과 어떻게 얽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이라는 축복과 함께 저급한 대량 생산이라는 그림자도 안겨줬는데,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 큰 변화에 서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은 부작용 역시 먼저 경험합니다. 대량 생산된 저급한 공산품, 비인간적인 공장 노동에 질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수공예와 과거의 장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미술공예 운동이 태어납니다. 기계와 기술에 대한 반발, 즉 산업화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거지향적인 디자인이 태동한 것이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강국들보다 훨씬 늦은 1861년에야 국가 통일을 이룹니다. 통일 이후에도 산업화는 북부 지역 일부에 국한되었고 그 속도도 느린 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이 뒤처짐은 곧 열등감, 울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계와 속도는 영국에서처럼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주의는 이 늦은 산업화에 대한 갈망의 폭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미래주의가 태동한 또 다른 이유는 이탈리아가 가진 과도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그야말로 이탈리아는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과거의 유산은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도 그 위대한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굴레를 깨부수자라고 생각했고, 그 최초의 인물이 시인이자 활동가인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입니다. 1909년 그는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에 미래주의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모든 전통 예술, 도덕, 그리고 고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는 박물관, 도서관, 아카데미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고, 달리는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보다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오직 속도, 위험, 그리고 투쟁을 숭배하자고 선동했습니다. 미래주의는 곧 과거에 대한 증오이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광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광적인 에너지를 예술에 담아내고자 했고, 파괴를 통한 재생을 주장했는데, 이게 미래주의의 목표이자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래주의와 러시아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이 두 운동 모두 급진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이었고, 기계와 기술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광기 대 이성으로 비교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속도의 시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회화와 조각은 대상의 움직임을 중첩된 선과 면으로 표현해서 마치 모션이 연속되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한 화면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조각이나 자코모 발라의 그림에서 보이는 감각적인 역동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러시아 구성주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힘을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사회적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통해서 혁명 러시아를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형태는 감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기능과
재료에 철저히 봉사하는 순수한 기하학적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주의가 기계를 찬양하는 주관적인 감성이었다면 구성주의는 기계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이성이었던 겁니다. 미래주의자들이 외쳤던 폭력, 영웅주의, 전쟁 숭배 같은 구호들은 예술의 경계를 벗어나서 당시의 정치적 격변기에 그대로 흡수되면서 결국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미래주의는 단순히 과거를 파괴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을 세계의 유일한 위생이라는 극우적인 발상으로 1차 대전 참전을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 전쟁이 이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낡은 때를 씻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폭력과 투쟁을 숭배하는 이념은 자연스럽게 베니토 무솔리니가 창설한 파시스트 운동의 초기 정신과 합치되었습니다. 마리네티 자신도 파시스트 정당 창립에 참여했고 많은 미래주의자들이 초기 파시스트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무솔리니가 집권한 후에 미래주의는 잠시 공식적인 국가예술의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시즘은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전통과 고전 양식을 선호하면서 미래주의의 급진성을 희석시켰습니다. 결국 미래주의는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그 예술적 혁신성을 잃어갔습니다. 이렇게 미래주의는 순수한 예술적 열망에서 시작했지만 급진적인 정치 이념과 결합하면서 이 위험한 관계는 근대 디자인사에서 논란이 되는 가장 어두운 챕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주의의 에너지는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 형태로 발현됐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조각가 움베르토 보치오니입니다. 그의 대표작 역동적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를 보시죠. 이 작품은 달리는 사람의 모습을 움직이는 순간순간의 에너지와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듯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한 역동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죠. 회화 분야에서는 자코모 발라의 목줄의 메인케의 역동성이 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여러 개의 발과 꼬리 그리고 리듬감 있는 선으로 분할해서 시각적으로 포착해낸 작품입니다. 건축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보치오니 산텔리아입니다. 그는 신시티, 새로운 도시라는 드로잉 시리즈를 통해서 미래주의 건축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산텔리아의 도시는 수직적이고 거대하며 철과 유리, 노출된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가득합니다. 기능과 동선을 중요시하고 역동적인 기술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건축물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급진적인 도시는 이후 모더니즘 건축의 고층화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선구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미래주의는 1920년대 이후 들어서 조형적인 활동이 쇠퇴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정신적 유산은 여전히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거부, 새로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라는 DNA를 이탈리아에 심었습니다. 이런 DNA는 오늘날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 속도와 기술에 대한 숭배, 그리고 대담하고 실험적인 라인이 바로 이 미래주의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가구나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기술 집약적인 소재의 활용, 파격적이고 유머러스한 형태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실험 정신의 뿌리 역시 바로 이 미래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쓰라린 교훈은 예술가들이 혁명의 열망을 극단의 정치 이념에 바쳤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광기에 대한 철학적인 논리,
예술적 배경 같은 것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전쟁까지 자처했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시죠. 극우가 무엇인지, 파시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피와 파괴를 불러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혐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극단주의를 소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도 관계없습니다. 이들은 나와 다른 것을 모두 배척하고 공격해도 된다는 무슨 자격증이라도 얻은 것처럼 뻔뻔하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높은 학력과 지위를 가진 것들이 자기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파시즘을 자양분으로 삼는 와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은 내면에 쌓인 분노를 쏟아내는 배출구를 찾은 것처럼 폭력을 일삼고 파시즘을 찬양하면서 가난한 주제에 돈까지 갖다 바칩니다. 미래주의자들은 물론 그들도 편협한 사고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멍청한 극우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건 그저 혐오만을 위한 혐오뿐입니다. 역사적 무지 위에 세워진 극단적인 이념은 정말 위험합니다. 미래주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폭력과 폭언은 결국 파시스트들에게 쓰다 버려지는 도구가 될 뿐이며 당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지한 폭력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분노를 유발하는 주체는 지금 너희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악당들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들의 급진적인 정신이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레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